다음에 실검 보시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1월달에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월달에 한꺼번에 내면 10%가 할인이 됩니다. 이제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도 드려야 되는데 통신비 얘기하세요. 그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 가입할 때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약정 기간이 다 지났으면 다시 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조금을 받았었어도 SKT, KT, LG 114로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선택약정 할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선택약정 요금 할인 최소 10,000원은 철저히 고지나 안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14로 전화해서 마련한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빵하고 좀 커피. 이건 고맙습니다. 애기 밥은 차려주고 식사 안 하시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는 밥은 못 먹고 왔어요. 드세요. 밥 차려주고 냉장고에 잘 넣어놔라 너 하고 와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늦었다 아빠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와버렸어요. 자, 좀 드시고 하시죠. 연구소 깜짝 손님 안길걸 사무처장 소개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언제 사진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1987년이 아니라 언제라겠죠 이게?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만 그런 무도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08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엔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았죠. 대단하네요. 시사저널이 매년 한국을 이끄는 사람들을 뽑는데요. 시사저널이 뽑은 NGO 분야 1위 하셨죠? 왜 이렇게 쑥스럽게 하세요? 늦게 오셔서.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애기 밥을 차려주고 오니라고. 애 밥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기 엄마가 새벽에 그냥 인권의 문제죠. 밥을 안 오늘은 애기 밥은 당신 챙겨줘 하고 나가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좌식 방송이라고. 역시 좌파들이어가지고 좌식 방송을 하고 남가자동, 북가자동, 좌석버스, 좌변기 이런 것만 이용하시잖아요. 우동 안 먹고.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제가 정영도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쑥스럽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마련한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빵하고 커피. 이건 고맙습니다. 애기 밥은 차려주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는 밥은 못 먹고 왔어요. 밥 차려주고 냉장고에 잘 넣어놔라 너 하고 와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늦었다 아빠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와버렸어요. 민주정편 TV 시청자 여러분,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2018년 1월 16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한파가 물려나니까 이 미세먼지가 또 우리를 괴롭히네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매우 나쁨이 연속되면서 지금 무료 서울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 이용되고 있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한때는 뭐 고등어 굽지 말라고 또 고등어가 죄 없는 고등어가 또 문제 있다고 막 했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중국에서의 유입된 것도 있고 우리 안에서의 석탄 에너지가 내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어떤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1월 16일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여전히 우리 그 실검연구소의 열렬한 호위여사 김현성 호위여사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무적교주님, 뭐 태양광님, 황처사님, 윤지수님, 배형준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좀 하루를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점심과 저녁 약속을 준비하면서 오늘 가서 뭘 털지? 오늘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있을 일을 아주 좀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것만 보면 이게 다 이게 해결되는. 지금 이 시각 실검들 쭉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 리버풀 맨시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 많죠. UFC, 서울 미세먼지, 홍문종 씨는 국회의원 홍문종 씨 말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최두호, 상상암, 뭐 정창영 뭐 이런 실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또 한 번씩 재검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 실검연구소의 소장 김현성입니다. 김현성은 딱 이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 김현성이 검색되는데 이렇게 빨간 넥타이 맨 김현성입니다. 저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고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는 실검연구소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실검인과 관련돼서는 오늘도 새로운 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실검을 얘기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주당을 만들어서 총재를 하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셔갖고 실검과 관련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실검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실검들이 착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유쾌하게 패러디한 이 더불어주당의 백광현 총재님 모시고 오늘 실검 함께 털어보겠습니다. 백광현 총재님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 네, 막 지나가시도 돼요. 네. 아이고. 여러분 뭐 이제 화내졌네요. 여기 젊으신 분이네요. 약속만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맨발로 오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 방송은 최초의 좌식 방송이자 이 맨발 방송입니다. 여러분 발을 좀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 처음으로 맨발로 하는 거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를 가나 그냥 앉아서 하거나 그것도 이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 가부좌로 앉아서 하는 방송은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방송이 되게 좀 독특한 방송이긴 합니다. 근데 아실 텐데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자식 방송은 제가 어사님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저 자리에서. 그래요? 제가 민주종편 매주 목요일 저녁에 네. 가십채라는 민주종편 프로그램이 가십채. 있어요. 알아요. 여선웅 의원님이 여선웅.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의자라도 있네요. 저 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바닥에서. 그냥 채팅창에 제발 의자 좀 갖다 줘라 저분들 막 이런 것만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아무튼 매일 방송하는 건 우리가 처음인 걸로. 네, 맞습니다. 정경스럽습니다.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쏠리나 쏠리지. 오늘 15일인가요? 제가 16일이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적교주님들 다 본다님 또 들어오셨네요. 무적교주님 역시 안녕하세요. 우리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은 이 팩트 체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백광현 총재님 잠깐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실검 방식으로. 자, 백광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백광현 그래도 여러분 계시네요. 백광현이 흔한 이름이군요. 네네, 흔한 되게 이름이고. 흔한 이름인데 이 네. 많은 사람 중에 없으신 거죠?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일반인이고요. 그냥 이건 그냥 등록해도 돼요, 총재님. 네, 뭐 그러고 싶지 총재님 않아서. 정도는 등록 되셔야죠. 저는 약간 그 뒤에 이제 연관 검색어를 같이 써주셔야지. 자, 그럼 연관문 뉴스가 어떤 걸 조금 써야 나올 됩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백광현 국민소환제. 잠깐만요. 네. 백광현 국민소환제. 저 메뉴에 있는 뉴스도 제 사진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통합 검색. 있네요. 박재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과 국민소환제 제정 적극 참여. 네네. 이런 블로그 글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뭡니까? 국민소환제는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고요. 그럼 국회의원은 지금 이게 소환제가 없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제도는 있는데 국회의원은 임기 안에 이렇게 탄핵시킬 수 있는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자치단체장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국회의원은 아주 끝까지 한 번 하면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국민 손으로 권력을 줬지만 국민 손으로 다시 권력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특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발의를 하신 거예요? 이 발의를 이제 그 박주민 의원님이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반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빨리 통과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국민적인 호응이 아직 안 일어났다. 여론화가 돼야 자기들이 국회에서 통과도 시키고
공론화를 시켜서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론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국민들이 좀 서명 운동이라든가 예. 여러 좀 촉구를 그러니까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명 운동을 그때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치단체장처럼 몇 명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내용성으로? 지금 그 보안도 돼 있고 수정안도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주민 소환 제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는. 그렇죠. 네, 그 지역구 주민들 외에도 네. 다른 지역구 주민들도 그 예를 들어 저기 서울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나쁘다. 있다. 문제가 있다. 어, 하면은 적극 그 소환을 해서 그 선거 기간에 투표를 해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통과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법안 통과가 적폐 청산을 이루는데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아무튼 싶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가져왔던 여러 특권 중에 하나가 네. 뭐 당선되면 4년 내내 뭐 그냥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진. 네네 맞습니다. 저 이게 가운데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저네요. 아 여기에요? 네. 좀 이때는 좀 그래도 이때는 잘생겼고 지금은 못생겼나요? 아니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지금요? 예, 네, 예. 저 때 한참 물 올랐을 때죠. 아 이분도 제가 우리 여사친 같은데 이분도 그 어느 분? 이경연 이 정세현 씨 아닌가요? 아 어디? 머리에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노랗게 물들이신 여자분. 정소연님. 소연님. 그러니까 네네. 우리 알고 여사친이에요, 우리 계시구나. 여사친. 저- 저를 좋아하는 이 팬클럽이 하나 있어요. 아. 호의 여사를 친구들 한다 해서 어사친이라고. 저희 이제 예, 국민소환자 때문에 만나신 분들이고요. 그러시구나. 네네 돈독하게. 다 훌륭하시. 이분도 우리 여사친인데. 네 권율님. 권율 장군. 권율 장군. 예. 참 훌륭하시. 어사친이시죠? 홍보 네. 엄청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사님 홍보 엄청 하세요. 이게 좀 보여줘봐. 이거. 본격 홍보 방송. 예. 호의 여사의 어사친들이 좀 있어요. 그래 이거 아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한준식님께서 가십체를 엊그제 알았다고. 홍보가 그러셨구나. 부족해요. 제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무튼 국민 소환제를 박주민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네. 여론화했던 분이시고 또 제가 이제 더불어주당은 또 어떤 거예요? 더불어주당. 네, 이거 한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더불어주당 검색하시고 해보고 어떤 네. 걸 들어가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 네네네. 그 중앙일보였나요? 통화일보였나요? 그래서 내준 뉴스인데. 여기네 유병재와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화제. 아. 풍자 자유한국당을 풍자한다. 풍자와 해악이고요. 더불어주당은 이제 민자 하나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자 하나 빠진 건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예, 전국에 계신 많은 주당 분들께서 예, SNS 상에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즐기는 예. 승리를 만끽하는 사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여기 지금 민주정편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예, 대선 끝나고 이렇게 대선의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셨어요. 인수위도 없는 정부였고 그 대선 다음 날부터 또 싸워야 됐어요. 그렇죠. 네. 뭔가 승리했다는 뭐 즐거움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학습 효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지켜야 된다, 우리 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예, 학습 효과 때문에 즐기지 못하셔서 이 니즈를 봤어요. 그러니까 SNS 상에 본인이 즐겁게 노는 거, 예,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예.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걸 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 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아,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놈이 술만 먹고 다니고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욕구를 봐서 예, 우리끼리 모여서 그럼 놀자. 예, 다른 사람들이 욕 안 하게끔 예,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얘기, 노는 얘기, 예. 정치 얘기 하면서 예. 놀자 해서 만든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뭐 이니처럼 이런 것도 이게 처음처럼을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이런 거 만들어서 마시고. 네, 페이스북 그룹이고요, 여러분. 아 그래요? 이니처럼도 있고 뭐 참이니. 네. 참이니. 네네 이런 술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드세요? 술이요? 1년이 365일인가요? 예. 360일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간이 싱싱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은데. 예. 네. 주인을 잘못 만났죠, 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회원수요. 예. 저희 회원수 만든 지 저희가 한 3달 정도 된 그룹이고요. 예. 1,200분 정도 되고 예. 대기자가 한 지금 한 6,700분 되시는데 제가 안 받아요. 더 많이 안 늘리고 있어요. 이게 허락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요. 가입 절차 굉장히 까다롭고 더불어민주당보다 가입 절차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깐깐한 그룹이에요. 600명이 지금 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 대기하고 네, 있답니다. 네.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야, 대단하시네.
더불어주당 네네. 한번 놀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어사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사치는 좀 이렇게 특별 우대를 네 저희 당은 독재거든요. 패스. 착한 독재. 총재 마음대로입니다. 네. 예, 까마님 국민이고 국가다. 그래서 국민을 책임지고 서는 거다. 사랑합니다 당. 이분도 뭐 사랑합니다 당수인가? 사랑합니다 좋네. 예, 사랑합니다 당수 같은 느낌이. 예, 오늘의 실검인 네. 백광현 선생님 총수 총재 네. 더불어주장 총재를 모시고 여러 제복 리제복 저분 어사친이에요. 아하 600명이 줄선 술집인가요? 뭐 이런 뭐 예. 맞습니다. 600명이 줄. 비유 좋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실검 연구소의 본업인 우리 실검과 관련돼서 조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검 화면 보내주세요. 자, 일단 다음에서의 실검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꽃피어라 달순이는 이건 이제 하도 올라오니까 이건 이제 일일 드라마예요. 패스하시죠. 네, 드라마. 네. 알고 있습니다. 홍문종. 아까는 저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저 드라마에 나왔던 그 정체 모를 병명이 나왔어요. 그래 뭐죠? 상상암. 항상암. 네. 상상 이름처럼. 항상암은 그 황급빛 인생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 드라마 아닌가요? 주말 드라마. 죄송합니다. 이건 아침 일일 드라마예요. 그렇구나. 제가 실검을 하니까 막 아침 드라마도 꿰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실검을 하니까. 바쁘십니다. 어제 황금빛 인생에서 상상암 나왔어요. 네네. 하루 종일 실검이 있길래. 그 아버님이 천호진. 네, 천호진 아버님이 암에 걸렸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가족들이 가서 이제 했는데 의사가 상상암. 암이 아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상상암. 이게 그 아버지로서의 부담감이나 이게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백총재님 그런 데 없어요? 예를 들면 너무 부담스러워 갖고 지금 이게 전 총각입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아니라도 이게 살다 보면 네. 이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그냥 견디기 힘들어서 많죠. 네, 그렇죠. 많죠.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그럴 때 상상암이 그래서 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뭐 아버님뿐들 아니고 남자분뿐들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다 힘들어요. 황금빛 인생 상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원 씨는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연말에 대상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네. 그 아버님들 네네. 천호진 씨하고 그 누구예요? 그 두 분이 공동 수상하지 않았어요? 네. 대상 받았는데 빠지시면 안 되죠. 네. 김영철 아버지. 그러니까 둘 아버지들이 두 분이서 대상을 받았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다음에 보니까 요즘 이제 연말정산 간편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 접속하는 시간보다는 좀 이렇게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제 출근하시자마자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계실 건데.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갖고 그냥 잘 챙겨오세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 꼼꼼하게. 이게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13월에 과세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잘 따지셔야 됩니다. 네. 아마 이 주민등록 등본을 인터넷으로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과 연관된 검색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등록 등본을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 학생들 같이 이게 인공제가 최고예요. 연말정산 해보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고 아무리 뭐 현금 카드를 쓴 거 이건 다 그냥 말짱황이고 이 사람 공제 뭐 애들 하나에 100만 원씩 공제해주고 뭐 어머니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에 부모님까지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또 이제 바쁘신 와중에 좀 이렇게 철이 없어갖고 그 바쁘신 와중에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더 많이 드시면 그게 70세 이상인가 75세인가 그러면 이제 또 추가 공제가 돼요. 그리고 아이가 또 어리면 또 추가 공제가 되고. 아까 이걸 꼼꼼하게 챙기면 이 인공제가 최고예요. 그 카드는 자기 소득의 20% 이상을 쓴 금액의 또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소득이 5천만 원이다. 전문가시네요. 그럼 5천만 원에 20% 1,000만 원. 이건 이제 기본으로 쓰고 이 1,000만 원 이상 쓴 금액의 또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째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색도 안 나요, 사실. 그러네. 표도 안 나겠네. 표도 안 나요, 표도. 아무튼 여러분들 연말정산은 제가 보니까 좋은 국회의원 후원금 내는 거 10만 원은 무조건 이게 공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제. 그래서 아버님이 뭐 나이가 좀 더 드셨다거나 이게 부양가족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또 추가로 되고 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그 연말정산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셔서 소고기 사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보니까 이제 홍문종 씨가 이제 네. 다시 올라왔네요. 예, 유일하게 올라왔네. 이게 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인데. 예. 홍문종 씨는 자유한국당 지금 의원이죠. 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친박계 의원의 네. 대표적인 의원이시고. 대표 친박이죠. 네, 대표 친박. 네. 좀 아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얼굴을. 네. 그래서 아이고 깜짝이야. 예, 한번 좀 쭉 한번 이 내용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백총장. 아침 뉴스를 봤는데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네, 이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이고요. 경민학원이면 의정부에 있는 그 학교 아닌가요? 가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의정부에 있는 학원이에요. 의정부 학원. 거기에 이제 그 학교. 돈을 뒤로 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자금으로. 이게 사학 재벌인 거예요. 홍문종 씨가 맞죠. 이 사학을 운영했던 재벌이고 이 경민학원은 아마 의정부에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뭐 삼관왕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성완종 리스트에도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피해 나가셨고. 네, 피해 나가셨고 그리고 네. 예전에 그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정말 노예처럼 부린 사건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저분 무슨 여기가 그 무슨 중남미 무슨 박물관인가? 아프리카 박물관인가? 네네. 아무튼 그런 뭐 박물관 하나 있어요. 여기 관광지라 된 네네네. 거기에 아무튼 그 좀 공연단 이런 걸 불렀는데 되게 착취하고 뭐 이랬다 뭐 이런 거죠. 착취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네. 네, 그 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곰팡이 박물관인 것 같아요. 그 방이.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곰팡이가 그 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데서 이제 먹구자기 하고 돈도 뭐 60만 원도 안 줬다는 것 같던데 뭐 그런 등등해서 사람들을 네,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어서 노예처럼 계속 살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노예처럼 돼 있네요. 네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사과라고 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갑자기. 네, 뭐 이랬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꼭 검찰에서 좋게 조사 받으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홍문종 씨가 그냥 아주 급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예. 네. 신박이 된다.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려가더라고요. 예, 예. 아마 홍문종 씨는 경민학원과 경남기업 그리고 국기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뭐 아시는 내용 있으면 까마님이 읽어주세요. 까마님 역시 얼굴에 나타나네요. 네. 심술이. 사람은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살아온 궤적이 좀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사님 보세요. 딱 얼굴에 어사라고 쓰여 있잖아요. 평생을 어사로 사신 거죠. 홍문종 의원 얼굴 저 보십시오. 홍문종 얼굴 한번 더 띄우면 좀 식전에 좀 그럴까요? 아침부터 좀 이게. 네. 아이고, 네네 참 그래요. 저분 네. 얼굴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보이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40 이후, 50 이후에는 자기 얼굴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뭐 그런 링컨의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네, 저는 아직 40대려면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책임 안 지고 그냥 술 먹고 살겠습니다. 예, 아니 술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 청장님 얼굴에는 좀 술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술이. 아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예, 아무튼 오늘 아침 소식으로 보니까 홍문종 의원이 지금 경민학원의 어떤 문제로 네. 경민학원과 지금 경남기업, 네. 국기원 간의 뒷거래가 스캔들 게이트가 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게이트가 날 수도 있고 실시간 검사 아무튼 2위까지 가네요. 조만간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친박에 대한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또 적폐청산이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또 좀 있겠네요. 뻔하죠. 예, 그러니까 뻔한 프레임으로 가겠는데 창의력 없는 것들. 결국은 저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려서 이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정말로 더 많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중병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닫느냐 아니면 다 완벽하게 치료하고 닫느냐 이 문제죠 사실. 병을 갖고 이렇게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병이 또 나을 수가 없죠. 그걸 그렇죠. 다 긁어내지 않으면. 예. 그거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한 군데 있는지 알았더니 구석구석에 암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암덩어리다라고 봅니다. 이재봉님 홍문적 검색 가지야. 예. 가지야. 가지야. 요즘에 가지야 완전히 뭐 요즘에 그 열풍이에요. 가지야. 네. 어딜 가나 가지야. 가지야. 이게 약간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 투자하러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인터넷 용어이기도 하고. 예. 저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 아직 가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네. 우리 검색 연구소도 검색하러 가자 한번 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요. 예? PD님. 우리 검색 연구소도 하나 만들어. 응? 검색하러 가자. 어사님, PD님 저 피곤해 쩔어 있는 얼굴을 보고도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아무튼 검색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채팅창도 한번 좀 떼주세요. 같이 보게. 근데 오늘 이제 헤드라인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거의 안 올라오네요. 예. 오늘 헤드라인 뉴스가 뭐 어떤 것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얘기해 보고 싶은 우리 실거민이 특별하게 한번 같이 해보고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더불어주당 총재이기도 하지만 그 MB 구속을 촉구하는 특공대 일원이기도 하거든요. 아 지금 그 MB 구속과 관련된 그 운동하시는 떠듬. 네. 그래서 백광현 MB 뭐 이렇게 치면 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예, 한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한번 제 직장이 학동역 쪽인데. 예. 처음 몰랐는데 그쪽에 MB가 살더라고요. MB네 집이 그쪽이더라고요. 학동. 네, 학동역. 네, 그쪽인데 그 지역에서 늘 지금 24시간 365일까지는 아니고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집회가 있어요. MB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왔다 갔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MB 구속이 좀 임박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또 누가 구속 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백광현 씨 이 백광현입니까? 아니 이건 제가 점심 시간을 MB와 바꾸는 네, 상황. 맞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한번? 아이고. 한번 보시죠. 뭐 무슨 내용인지 2분짜리긴 한데 한번 보시죠. 뭐 재밌으니까 또 이런 거. 네, 사운드 나가나요? 사운드 안 나가고. 안 나가? 아, 이게 저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네, 그냥 저렇게 계속 떠드는 거예요. MB를 구속하자. 그리고 MB의 악행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은 이미 사인을 다 하셨고,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몇백 명, 1000명 가까이가 이제 올라오셔서 주말마다 저렇게 집회를 합니다. MB 집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네. 정청래 의원님도 오셨고, 뭐 안민석 의원님도 오셨고, 박영선 의원도 오셨고, 뭐 주진우 기자도 오셨고. 청래당도 있나 봐요. 아, 청래당 있죠. 당이 참 많아요. 아, 더불어주당과 자매당입니다. 자매 결연한 당이고요. 쥐를 잡자 특공대 대표. 네네. 그럼 MB 집인가요, 저희가? 네, 저희 MB 집이에요. 들릴 거예요. 네,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각하께서 듣고 계실 거고요. 매일 점심 시간마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매일은 못 하고요. 시간 될 때마다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용해서. 아우,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네네. 이게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왜 MB가 구속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 적폐청산의 끝이라고 봐요. 저는 MB가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약간 좀 뭐랄까 비리, 불법 이런 거에 좀 면역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당연히 몇 천억, 몇 백억 정도는 그냥 다 전문용어로 슈킹이라고 하죠. 슈킹 치러도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처벌 안 받고 이런 게 좀 뿌리 깊게 이런 자발적인 참여들이 지금 모인 것 같고 도덕심, 약간 정의감 이런 걸 다시 불러일으키려면 적폐청산의 끝인 MB가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MB의 가장 큰 악행, MB가 구속돼야 될 가장 큰 악행은 뭐라고 보세요? 백광현 총재님은? 그걸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진짜 이것 때문에 MB는 그래도 기현이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워낙 악행을 많이 했어요. 워낙 악행 많이 했어요. 나쁜 놈. 뭐 고소고발하세요.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죠, 돈. 돈도 돈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봐요.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와 헌법을 굉장히 농단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이미 나왔듯이 국정원이 댓글을 달고 사이버 사령과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보면 저는 이제 늘 이제 종편에 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MB는 탄핵됐다.
이미 탄핵됐어야 되는 사람이다. 네. 지금이라도 탄핵시켜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MB 그 특공대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의 뭐 헌법재판소라도 하나 만들어셔갖고 MB 탄핵을 아 좋네요. 예? 결의를 하세요. 아 좋네. 제 생각에는 늦게지만 이게 정의다. 더불어주당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번 저는 네. 모의 헌법재판소를 만드셔갖고 네네. 유력한 이 헌법재판관들 전임 재판관들 있잖아요. 이정민 재판관 이런 분들 그냥 그 모의로 만드셔갖고 MB를 탄핵시키는 문건 하나 만드셔버려요. 저는 MB가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다했다는 건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고 맞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당선 무효다. 왜냐하면 댓글 구테타로 이게 구테타라는 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예. 아니 정의롭지 네.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네네. 꼭 총으로만 구테타를 합니까? 아니죠. 아니 댓글로 온라인으로 구테타를 그럼요. 한 거라니까요. 구테타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당선 무효돼야 될 예를 들면 탄핵돼야 될 탄핵된 대통령, 이게 귀태 정권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MB 아닙니까? 세다. 이거만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두 가지 꼭 그 MB 특공대에서도 해주세요. 아, 예를 들면 좋네요. MB 탄핵 지금이라도 뭐 때문에 MB는 탄핵돼야 되는지 그리고 박근혜 진짜 당선 무효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처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대통령이랑 직함을 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 대통령이랑 직함을.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꼭 지금 뭐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을 이게 절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국민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모의 헌법재판소를 열고 그 헌법재판소에 네. 탄핵안을 올리고 그리고 탄핵안을 올려서 이게 하고 나중에 하나 문서로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래도 피청구인 MB를 파면한다. 좋네요. 여기 이거 롤 좀 말고 뒤에 롤 좀 말고 그 이정민 재판관. 그렇죠. 네. 아 좋네요. 이거 되면 거기다가 호의 여사 바이 아이디어 바이 호의 여사. 좋네요. 꼭 모시겠습니다. 피디님 우리 지금 이런 화면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나요? 이명박 이명박 저거 좀 보여주세요 그 한번. 네네. 이런 걸 하신다고 지금. 네. 요거 아니고요. 네. 우리 백광현 총재님께서 요즘에 MB 잡기에 굉장히 이명박 씨 밥새끼는 콩밥으로 생겨 띄어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이명박 씨 밥새끼는 콩밥으로 생겨주자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발랄하게 예를 들면 네, 풍자와 해악으로 발랄하게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투쟁과 쟁취보다는 해악과 풍자. 그래서 어제 그 MB의 국정원을 특활비? 했던 특활비 관련해서 김백진 씨하고 또 누군가요? 두 분이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네. 이게 똑같이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똑같이 특활비를 받아갖고 용돈처럼 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빼먹었다라는 소리 있더라고요. 거기서 박근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롤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내가 보면 당연하죠. 진짜 죄질이 좀 상대가 안 되죠. 죄질이 나빠요. 그럼요. 박근혜는 멍청했던 거고 저 MB는 나쁜 거죠. 부관 참시. 야 한준식님 부관 참시. 부관이 빡빡이 뭐 아우 차가 있는 걸 지금 처음 봤네요. 이것도 드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최초의 네. 맨발 방송, 가부좌 방송, 최초의 먹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가십채가. 가십채 먹고 있어요. 그럼 가십채가 먼저 했다고 이제 가십채 거 일단. 가십채는 저희는 술도 먹습니다. 생방송 그래요? 중에. 그래요? 나오고 싶으시죠? 나오고 싶대. 술 먹을 때 좀 불러줘. 더불어주당 총재를 예우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이 술도 준비해 주시고. 아니 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술은 저도 이제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아침부터 술 먹으면 이제 진짜 물론 좋습니다. 술 중에 술은 낮술이긴 한데. 네네. 그렇죠. 아침 술을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예, 아무튼 우리 백광현 총재님이 MB 구속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점심도 걸으시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모든 이제 박근혜, 이명박 네. 정부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일이 저는 이제 권력기관을 너무 손쉽게 장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국정원, 맞죠. 검찰, 경찰로 이어지는 이 권력기관을 너무 이제 수직 계열화로 맞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계열화시켜갖고 사유화했죠. 너무 쉽게 사유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 우리가 지금 조국 우리 좀 이렇게 F4 조국 F4의 그 리더 센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F4의 센터 조국 수석이 어제 처음으로 네. 야심찬 발표를 했죠. 네. 예. 3대 기관 예. 그 어떻게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네, 방안을 개혁안을. 조국 수석이 발표했었습니다. 던지셨죠.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실시간 검색어는 안 오르는데 네. 오늘자 신문들 모든 헤드라인이 거의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우리 국기. 거의 뭐 느낌으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배우급이죠. 없네요. 예, 진짜 저런 분이 청와대에서 뭔가 발표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우 예 아무튼 예 얼마나 내용- 창피했어요. 우리 그동안 이명박근혜 시절 거치면서 좀 창피했잖아요. 외국 정상들끼리 만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아니, 자꾸 조국의 얼굴을 보 어사님 실컷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예, 조국의 인물을 보는 거야. 네, 이제 이 맞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자, 뭐 주요 골자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기관을 서로 약간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지방 분권화에 따라서 권력도 지방에게도 부여해주고 예, 경찰은 검찰을 그 감시하고 네. 검찰은 또 우리 저는 이거 최대 가저라고 보는데 공수처, 네. 고위공직자 예, 비리 수사처가 예, 감시하고 예. 그래서 서로 감시해서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못하게 서로 감시하는 그런 골자의 개혁 아닌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제 대공수사권, 국정원이 이 국내 정치를 개입했던 가장 핵심이 간첩 잡는다는 거. 핑계죠. 예, 간첩 잡으려니까 국내 이 사람들한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간첩을 잡으랬더니 간첩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간첩을 잡으라 했더니 간첩을 만들고 있어는 이 간첩 잡는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지금 네, 대공수사처라고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이 검찰 이거 말고 우리 표로 하나 정리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수사권을 대공수사처에서 경찰에 넘기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맞습니다. 넣는 거고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독립기관이죠. 그래 독립기관으로 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경찰에서 수사권을 주는 거죠. 경찰에 네, 지금. 맞습니다. 그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경찰로. 굉장히 많은 부분 다 주는 건 그럼 아니죠. 수사 경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수사 경찰 따로 수사 경찰을 만들고 지방 경찰 그다음에 자치 경찰을 만들어서 시도지사한테 좀 분권시키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 그럼 이제 검찰은 뭐 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포고 찻대고 포대는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자, 한번 이거 좀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차포되는 느낌이겠죠 그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나눠주는 거죠. 네, 분권시키고 그리고 검찰은 훨씬 더 2차 수사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획 맞습니다. 수사를 하거나 보충 수사 뭐. 예, 네, 좀 더 상위 레벨의 일을 하라 뭐 이런 상위 거예요. 레벨 그렇죠. 예, 예. 더 나쁜 놈을 잡아라. 더 나쁜 놈을 잡아라. 네, 네, 네. 예,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정부안인데 네. 이 정부안과 관련돼서 지금 자유한국당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또? 던진 거고요. 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국회에 던지는 거죠. 국회에 던졌는데 예, 어제 또 그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 일요일 날 한 것도 저는 약간 신의 한 수고 어제가 또 그 왜 이거 나온지 아시죠? 이한열 열사.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지금 네네네. 그 같은 박종철 뭐 박종철 박종철 열사. 열사, 아, 박종철 열사. 박종철 열사 그 주기랑 맞아서 어제 발표하신 건데 예. 부랴부랴 또 우리 홍 아저씨가 예. 자유한국당의 홍 아저씨가 또 무조건 반대한다. 공수처도 안 되고 지방 경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로서 이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나 우리 네. 백남기 열사 이런 열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그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 간첩 잡는 기능, 네. 대공 수사권과 그다음에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인데 결국은 그것을 좀 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왜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죠.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다. 쟤들이 언제 명분 가지고 반대했나요? 어... 명분 없고요. 예. 일단 야 검찰 쪽에서는 약간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윤일이 적폐청산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적폐청산 좀 하고 났더니
토사구팽이냐? 열심히 했나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네, 하고 있죠. 네. 토사구팽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도. 스스로 근데 자구안을 마련을 못했고요. 스스로가 셀프 개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권력이란 거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걸 좀 나눠줄 줄도 알아야죠. 그걸 자기들이 독점해갖고 저기들이 무슨 신처럼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뭐 1987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그전에 더킹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정우성 조연선 씨 주연했던. 대한민국은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잖아요. 검사들은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급도 엄청 높아요. 그럼요. 뭐 부장검사 이런 거 되면 뭐 그 차관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럼요. 차관들이. 제일 많이 참가하잖아요. 판사들도 차관급이 수십 명.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기능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검찰과 재판 일종 법원에 차관급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직급이 높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미 된 거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좀 줄여나갈 필요는 앞으로는 좀 당연하죠. 너무 네. 왜 그러죠?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주사하려면 좀 직함이 높아야 되나? 이게 뭐예요? 홍준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래서 반대한다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홍 아저씨. 아무튼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적폐 문제가 계속되는 게 본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간단치는 않은 맞죠. 이걸 근데 사실 이걸 좀 뛰어넘으려면 그냥 도려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우리가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그럴 리가 없죠. 아니 홍준표가 난 처음에 잘하는 건 잘한다 하겠다 했을 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기대하셨어요? 그럼요. 홍준표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옛날 똘이요? 그러니까 옛날 주택 정책도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홍준표가 되게 개혁적인 주택 정책을 가졌어요. 뭐냐면 토지는 국가가 갖고 그 토지의 위에 있는 건물분만 민간과 해서 임대해 주자. 중국이 그런 방식 아닌가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상당히 근데 그걸 홍준표가 얘기했었다니까요. 그게 거의 엄청난 개혁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본인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좀 체크해봐야 돼요. 국회의원 하실 때 되게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홍 씨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토지 임대부 건설 분양 이거예요. 저 아저씨는 지금 온통 지금 자기 살 길 찾는 거밖에 없어서 이번에 대구로 출마하시겠다고. 셀프 공천을 했다니까. 뭐지? 대구에서 정치라는 게 꿈이었다고. 대구의 아들이라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대구 분들 조금 생각 다시 해주세요. 근데 최근에 뭐 홍준표가 한 번 왔다 가면 지지율이 확 몇 번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몇 번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홍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홍 아저씨가 조금 더 자유한국당에 오래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는 환상의 케미다. 브로맨스. 홍 아저씨 포에버. 포에버. 그리고 혼수성태. 샤시샹 혼수성태입니다. 샤시샹. 아무튼 좀 이게 좀 오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래 하셔서 좀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법 개혁안 지금 그 국회에서 사법 개혁 특위라고 사개특위 이게 만들어진 거죠? 사개특위요? 사개특위. 아무튼 뭐 이 개혁안, 먹튀는 아니니까. 이 개혁안 자체가 근데 그 언론 우리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 힘을 빼서 어느 기관에 더 준다가 아니고 그렇죠. 상식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힘을 다 빼면 간첩은 누가 잡냐 이렇게 걱정들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보수 쪽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국정원은 조금 더 대북 활동에 집중해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 정보, 해외 정보 수집 이런 거죠. 아직 있는 거 국내 정치에만 관여하지 마라. 연예인들 사생활 캐지 말고 일반인들 전화 감청하지 말고 너희들 해외 산업 스파이 잡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산업 스파이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집중해라라는 뜻이고요. 검찰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관된다 그래서 뭐 새로 그걸 구성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정원에서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또 대공수사처로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와서 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경찰이 더 간첩 많이 잡았다면서요. 그럼요. 훨씬 많이 잡았다고. 국정원보다 경찰이 훨씬 많이 잡았어요. 간첩을. 이미 경찰에도
간첩 잡는 기능이 있어요. 있죠. 예. 형사소송 이미 형사소송법 뭐 형사상 뭐 이런 그리고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국가 뭡니까 그게 이름 모르네. 그 있잖아요.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법 하나 있어요. 아주 나쁜 법 하나 있어요. 국가보안법. 국법법이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네네네. 예, 아무튼 국가보안법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든 뭐 간첩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보안. 네, 뭐 검색하시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뭐 국가보안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죠. 그렇게 생각. 간첩 잡는 법.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뭐 동조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걸 다 처벌하는 아주 진짜 좀 사실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필요 악법 엄청나게 활용을 했죠. 이용해 먹었죠. 예, 그래갖고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고 1987에 나왔던 그 간첩 사건도 다 이제 국가보안법. 그 1987에 박철원이가 그런 대공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처장에서 처장 박철원이가. 그래서 간첩 잡는다 해갖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엊그제 우리은행에서 나온 그 초등학생 그림 통일나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네, 없죠. 통일나무를 마치 무슨 문제가 큰 문제처럼 그게 국가보안법. 그 초등학생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본인 그림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박철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박철원 당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맞네요. 우리 안에 박철원이 살아있고 맞네요. 이 박철원식으로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 저희 완전히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잘 통일나무를 표현하는 그렸어요. 건데. 1등한 그림이에요. 얼마나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통일부가 주최한 네.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정권에서, 네, 박근혜 맞습니다. 정권에서 통일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이보다 더 큰 그러니까요. 인공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통일은 대박이라면서요. 예, 그거 상도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기들 할 때는 뭐 되고 지금 참 답답하더라고요. 국정원 분들께 한마디 드리면 힘 빠졌다고 슬퍼하실 게 아니고 국정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시험도 빡세고. 그럼요. 근데 들어가서 고작 댓글 달라고 거기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아니 그 자괴감 안 느끼셨나 몰라요. 저 그러니까. 같으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라고 그렇죠. 느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 앉아서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오피스텔 가서 무슨 그 새광 먹으면서 댓글 달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를 하세요. 정보원이라면서요. 우리 좀 채팅창 좀 보여주세요. 채팅창 좀 볼까요 또? 여러분들은 좀 어떤 실검이 오늘 뭐 또 이게 얘기됐으면 좋겠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아요. 예, 태양광님 좀 오셨고 무료 평생 이분은 오늘 처음이시네. 태양광님 반갑습니다. 결국엔 자한당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정당하게 더 이상 정권을 만들 수 없고 선거구제도 개선도 끝까지 자기들이 다수당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 헌법 개헌하자게도 하지 않는다. 뭐 이 사법개혁 하자게도 안 한다. 뭐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하는 건 다 안 되죠. 예, 트타님 뭐 그럭저럭 뭐 둘이 좀 친하신가 봐요. 네, 트타님 모셨고요. 태양광님하고. 트타님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트타님은 여기 자주 나오시는 분인가요? 저희 그 가십체에도 늘 댓글 달아주시는 대단하신 분이네. 네, 트타님 반갑습니다. 중립 자유당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총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과 네. 이 의회 권력 간에 이렇게 좀 있을 때 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권력 대 권력의 싸움이 아니고 예.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또 통과가 안 되면 네, 이 맞습니다. 현실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실제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안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국회는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좀 답답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잘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수당이 아닌 관계로 그렇죠. 법안을 못 넘는 관계로 네. 그래서 여러분 국민소환제에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목 잡는 정치인, 잠만 자는 정치인, 돈 받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 그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개헌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여당과 대통령 여소야대가 됐을 때에 정말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촛불로 만들어 놓은 정말 이 중요한 건데. 고지현님 오랜만에 오셨네. 늦었당. 여기 또 늦었당이에요. 참. 고지현님. 자한당 막말정당이다. 윤지연님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지현님 저희 당원이신 것 같아요. 굿모닝.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주당. 주당. 더불어주당 당원. 더불어주당. 더불어주당. 지금 우리는 더불어주당 백광현 총재님과 함께 네. 오늘 하루를 털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알딸딸한 저녁 되세요. 여러분 그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는 제 일상을 방송 프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과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실검을 보고 이 털라고 털어야 되니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털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점심과 저녁에 가서 이 털거리를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엑기스로 얘기해 주는 시간입니다. 알고 있어야 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더불어주당 백광현 총재님과 함께하고 오늘 저녁에 뭐 이렇게 뭐 주당 모임 없어요? 저희 주당은 네. 그 공식적인 모임은 없어요. 안 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각자의 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네. 위로하고 네. 토닥토닥 하는 거고요. 네. 물론 3, 4, 5 모이긴 네, 하지만 네. 그 저도 당에 해가 될까봐 공식적인 이름 걸고 공식적인 모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냥 각자 자기 네. 주당 활동들을 이렇게 네. 서로 당원 활동 음주 활동들을 맞습니다. 이게 딱 올리는 거예요? 당원 활동 보고해서 이제 저녁 6시부터 쭉 올라와요. 아. 전국 각지에서 제철 음식들이 올라와요. 오늘은 뭐 네. 전라도 지방에서는 홍어, 재밌네. 경상도 지역에서는 과메기 사진도 쫙 올라오고요. 과메기 좋아하는데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안주들 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진짜 흥미롭네. 우리 작가님 주당 가입됐어요? 그래요? 술 안 드세요, 작가님? 그래? 그렇구나. 여기 주당 뭐 게 없죠 멤버는. 아무튼 가입하세요. 고지현님이 주당 7위 회원이라는데 맞네요. 등수도 매기나요? 그 페이스북 그룹이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이제 연말에 자동으로 매겨줘요 활동 점수를. 활동 네네네. 했던. 네네. 더불어주당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저도 궁금하네. 1위부터 10위까지. 저도 술을 하면 좀 빠지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간이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니까 네네. 맞아요. 핑계는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찍 기상하셔서 체크하셔서 오셔서 방송하시고. 이거 괜히 했다 생각해요 진짜. 저는 못할 것 꼬셔갖고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 그 여기 대표님께서 꼬시더라고. 이 매일 방송 데일리해서 이 민주정편 TV에 어떤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나한테 해서 혹하셨구나. 혹한 거죠 사실. 귀가 얇으신 편. 그래도 한 달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그룹 사진이 나와요. 그렇구나. 이게 바보 처음처럼 김대중 더불어주당의 네. 김대중 선생님 술도 있네요. 네, 대통령님 세 분.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 분밖에 없다고 생각. 요 그림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네. 이거 지금 시청자들 보고 계신가요? 다스 누구 거야? 네 거겠니? 이거 제가 패러디한 그림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다스 편에서. 그래서 저거 더보기에서 쭉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오른쪽. 네네. 네, 우리 당은 술자리에서 잠만 자는 자유한국당. 술자리에서 술은 안 먹고 번호만 받는 받은 정당. 그래서 국물 안 있는 안주 먹겠다고 메뉴판 조작하는 국물당. 이들과는 어떤 연대나 연합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저희 당원. 저런 말들은 우리 총재님이 직접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술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맨정신은 못 쓰죠. 이게 약간 감각이 좀 이렇게. 아니에요. 몇 살이세요? 저 올해 81년 38살입니다. 결혼은 안 하셨고. 네,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서 그런 반짝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사모님 보고 계실 텐데. 쭉 내려주세요. 네. 아침에 이제 좀 맛있는 사진. 이런 전국 각지의 안주들이 올라오고 쭉쭉 내려주시면. 저거 뭔가요? 송어인가요? 방어회. 대방어회. 대방어 이게 김치에 싸먹으면 씻은 김치에 싸먹으면 맛있어요. 저렇게 어제자 당원 활동 사진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 복지린 같은데? 네, 복국. 저는 지리를 좋아합니다. 매운탕보다. 여행 가시는 사진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매일 올라옵니다. 술 삼겹살. 아침에 배고프실 텐데 시청자분. 낮에 먹고 싶네. 이 고기 좋네. 네. 이 불이 좋네. 불이. 오늘 입당하시겠는데? 고기는 이 불맛이에요. 그럼요. 고기는 불이 좋은 데 가야 돼. 남의 살은 불맛입니다. 네. 제가 꼬막. 이건 새꼬막이네. 바보주막에서 제가 먹고 온 사진. 이게 참꼬막은 아니고 이게 새꼬막이네. 왜냐면 이게 골이 깊은 골이 있어야 참꼬막이고 전 골이 이게
얇아서 저건 새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은 실검 연구소입니다. 맛탐방이 아닙니다. 아 맛있어. 이 꼬막 좋아. 야 상현 저기 저 때 잘 읽었네. 이게 저 정도 이렇게 해야지. 저 때 먹어야죠. 그럼요. 아 이게 피땀이라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참겹살은 2번 딱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현님 참겹살을 하면 좀 아까 댓글 달으셨던 네, 고지현님이 넷이서 소주 19병째 드시고 계시다고. 이게 삼겹살은 이게 딱 구면 이게 땀이 나잖아요. 네. 막 그 물이 막 해서 피가 이렇게 고이는 그걸 제가 피땀이라 그 그러거든요. 표현 좋네요. 삼겹살에서 땀이 난다는 네, 표현. 피땀. 아, 그래서 피땀이 나는데 그 피땀이 났을 때 뒤집어줘야 돼요. 피땀이 안 났을 때 뒤집으면 이게 여러 번 뒤집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피땀의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피땀이 나야 맛있어요. 그게 그렇죠. 육즙이거든요. 아하. 지금 아까 그 국정원 개혁 얘기하실 때보다 눈빛이 더 초롱초롱해졌어요. 제가 사실 우리 맛 방송을 해야지 사실 제가 이게 이 맛에 좀 이게 좀 있어요. 좀 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갖고 제가 이제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이 먹시피도 중요하다. 제가 했던 말.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그 만들어진 걸 어떻게 먹느냐. 갖고 이 먹시피가 다른 이 집들이 있어요. 고기 먹는 방법, 쌈 근데 싸 먹는 사실 방법 이런 거. 그거 책 쓸라 이거 보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데. 네. 이거 내가 진짜 내 1급 비밀인데 그 책을 레시피 책이 아니라 먹시피 먹시피. 책을 하나 쓰려 그래요. 먹는 방법에 따른 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다. 먹는 것도 우리 하나 만들래요? 네, 아 좋네요. 아무튼 저 이게 진짜 술 맛있게 먹는 법은 또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 약찜이잖아요. 이게 양찜. 네. 해물찜. 오늘의 당원 활동 이렇게 15시간 이게 많이 올라오네요, 되게. 네, 네, 네. 이게 참치. 이 참치는 이 와사비를 쫙 찍어 갖고 저기 저 뭐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무순. 지금 실검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치에 이게 특히 지방이 많은 살일수록 네. 참치에 와사비를 좀 듬뿍 찍으세요. 그럼 안 매워요. 그래갖고 이제 무순을 해갖고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댓글창 반응 괜찮나요 지금? 니들 먹는 얘기만 계속 할래 뭐 이런. 아니 댓글은 아예 안 보고 있어. 지금. 배고프시다고. 여러분 야, 많이 이 막걸리 저 꼬마김밥인가요? 저 충무김밥. 충무김밥. 야. 석박지랑 같이. 충무김밥 진짜. 충무김밥은 또 오징어 그 있잖아요. 맞아요. 오징어 저기 있어요. 같이 주셨어요. 문배수. 그래서 소곡주 이 소곡주 진짜 안진뱅이 술입니다. 저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소곡주는 진짜로 안진뱅이 술이에요. 저게. 네, 계속 먹다 일어날 때 확 올라오는. 그냥 들어가는데 엄청 저건 또 뭡니까? 향어회. 향어라는. 향어. 네네. 민물고기 아닌가요? 향어 송어가? 민물회도 맛있죠. 그렇죠. 잘못 먹으면 안 됩니다. 향어 송어 잘못 먹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민물고기는 회로 먹으면 잘못되면 안 돼요. 산천어 축제에서 이제 구이. 이 산천어를 이 싸갖고 구운 거예요, 저게 은박지 싸갖고. 이 정도면 더불어주당 방송 아닌가요? 저건 춘천 닭갈비네요. 네. 아니, 오늘 오셨기 때문에 네, 이게 와 참치. 발렌타인. 이 사람은 좀 잘 사나 보다. 진짜 김치 하나 놓고 드시는 분도 있고. 이 과메기인가요? 와. 과메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네, 갑자기 먹방이 됐습니다. 이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네, 바보주막 사진이고. 네. 이제 이거 입당하세요. 이거 해야겠어요 저는. 네. 일단 이거 보려고 해야겠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뭐 활동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네. 이거 보고 싶어요. 네. 여기 그 더민주 참치가 현역 많구나.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요? 현역 의원도 국회의원 보좌관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기자님들도 계시고 예. 현역 의원은 이제 자기 발로 들어오신 분은 민병두 의원님. 예. 본인이 가입 신청하시고 제가 수락했더니 인증도 하시고 10대 때 술 먹는 사진 올리셨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주당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도 옛날 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그 프로필이 막걸리 먹는 이렇게 딱 막걸리 잔 들고 이렇게 딱 있는 사진. 네. 오늘 가입해야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참치도 좋아하거든요. 이 참치 안주를 많이 드시는 애가. 활동하시는 거 봐서 제가 직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직책. 좋습니다. 홍보위원장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오늘 그 아침 먹방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대단한 더불어주당 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더불어주당 응원합니다. 저는. 다 더민주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호의 여사가 당정청의 호의 여사거든요. 당정청을 말로 지키겠다라는 건데 제가 지켜야 할 것이 한 군 더 있네요. 더불어주당을 더불어주당의 호의 여사가 또 그 당에 대한민국의 주당들을 좀 여기 지키고. 당정청의 이 당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주당을 넣어야겠어요. 민자 하나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네. 과메기 전 고지현님이 과메기 저기 충무로에 있는 맛있는 집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광해비 철마다 가는
진짜 거기 맛있어요. 충무로에. 아, 고지현님이 그쪽 지방에 계세요? 송어는 거기 송어는 여기 회전문이구나. 네네네. 송어는 일급수물에 살 때 그렇죠. 송어가 거기 살아요, 맞아요. 빨간 거 해외에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내에 계신 분도 있고 네. 중국, 미국, 뭐 일본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아무튼 뭐 더불어주당 뭐 어떠다 보니까 더불어주당 마지막 뭐 이렇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네. 홍보 저도 오늘 배가 마이크에 소리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예, 마지막 오늘 근데 네이땡을 안 봤어요. 네이땡을. 네이땡. 다음만 보다가 네이땡도 한번 털어보죠. 네이땡 잠깐 볼까요, 한번? 네. 예. 네이땡도 여전히 연말정산 그냥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정부 발표가 정부 발표가 하나 보네요, 오늘. 뭐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게 정부 발표가 올라올 이유, 정부 발표 내용을 궁금해하는 건지. 9시 반부터 했어요? 그래요? 9시 반에 정부 발표가 있었나 보네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 누구도 같이 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제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했던 말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정부의 책임이 더 오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낙연 총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블록체인을 자기는 블록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총리님답다.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투자의 개념보다는 약간 투기의 개념이.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나중에 이제 정부 탓을 할 것이다. 그럼요. 큰일 나요. 예. 과거에 키코 얘기도 했더라고요.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에서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1987을 보시고 나서 1987에 온 번개 모임에 온 분이 이쪽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한 분이었나 봐요. 딱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사하는데 외국으로 가야 할 판이다. 한국에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가 차분하게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문제를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제 정부 탓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하겠다. 개입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막겠다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은 블록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뭐 총리 말이었고 오늘 정부 발표도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누구도 이제 이걸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룰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겠다는 게 아니고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도 조금 더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정부가 9시 40분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장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입장 발표를 한다는 것.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이렇게 소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사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조금 제가 이제 저도 문바까지는 아니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지원하는 사람인데 저는 빠 맞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이 경고가 그러니까 정재승 씨도 얘기했고 경고가 들어간 지가 사실 좀 됐어요. 작년 중반부터 그리고 우리 이낙연 총리도 10월 11월부터 이제 이 얘기를 좀 하시기 했거든요. 1년 반 정도 됐죠, 사실. 예,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빨리.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너무 좀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거 아닌가. 뭐 걸어서 패서 얘기한. 근데 뭐 각자 이제 부처별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기관들이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의지를 피력했으니까요. 네. 조만간 좋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정부가 옳은 일 할 거예요. 또 어떤 키워드가 있나요, 네이버에는? 잠시만요. 한번 보시죠. 국세청 연말정산 문제 여전히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무료 오늘 그 미세먼지 한파가 가고 미세먼지가 온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긴급 대책을 이건 이제 법으로 이번 작년 7월부터 미세먼지 나쁨이 하루 전에 계속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될 때 그 다음 날을 일종의 긴급 대체로 해서 맞죠. 이게 그 이부제 공공기관은 이부제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홀순 날은 홀수 차량만, 짝순 날은 짝수 차량만. 오늘 그래서 몇만 대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홀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수 차량만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홀수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고 서울의 대중교통 아침
첫 차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퇴근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만입니다. 다만 서울만. 근데 이건 좀 안타까워요. 네. 이 경기도와 인천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좀 투표- 안타깝긴 한데요. 투표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투표를 잘해야 되고 제3다가 이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뭐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노력들이고 이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어찌됐든 긴급 조치, 비상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가 발령됐고 오늘 하루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고 2부제로 운영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서울시가 그렇죠. 서울 시민들의 그 호흡기 질환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편의를 주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서울은 무료고 경기도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일부 요금을 냅니다. 네. 서울 들어오시면 그게 요금을 안 내게 되고요. 경기도 가시면 요금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 수도권 이 광역교통 간에 서로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많죠, 많죠. 사실 서울에서 또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어요. 많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광역교통은 서로 간에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쉬워요 이런 건.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많이 혼란스러우실 예, 거예요. 단체장들이 조금 이런 부분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무슨 뭐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여야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념적인 내용도 아닌데. 근데 하지만 또 야당은 또 비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저는 이 단어 만든 사람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라고.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쟤들은 이렇게 창의력이 없나? 그러니까요. 할 줄 아는 말이 포퓰리즘밖에 없나? 종북, 예, 포퓰리즘 예. 이런 거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 것들 만드신 분들 보면. 예.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네. 긴급 비상 저감 대책이 이제 발효돼서 2부제 공공기관 2부제 활용과 그다음에 우리 그 무료 대중교통 서울을 운영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출퇴근 시간 무료.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시간은 이미 다 적용이 됐고 저녁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합니다. 중립 누가 나오던 대구도 이미 더불어민주당 확정. 야, 그런가요? 대구 분이신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단하시네요. 대구까지 그러면 너무 그냥 기울어진 농장이 아니.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아무튼 까마 아주 시끄러워 줄 것 같아요. 대구 시민이. 네. 대구 시민 대구도 이제 이런 분위기군요, 타님.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은 이렇게 다 바뀌고 있고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켜놓은 촛불이 켜지지 않기 네.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야당이 빨리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데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바른당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맞습니다. 정리 자중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국민들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얼마나 평화로운 시위로 탄핵을 이끌어냈어요. 전 세계 이런 유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정치 문화도 굉장히 성숙돼 있고 예. 그런데 그 시민들은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 정치인들은 그렇죠. 아직 수준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벌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와 정권을 갖는다. 더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도 다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데 홍문종은 빠졌네요. 다음은 홍문종 있나? 어디 잠깐 볼까? 다음은 홍문종이 다음은 여전히 홍문종과 경민학원이 좀 상위권에 있는데 네. 보니까 네이버는 홍문종은 상위권에 없네요. 아, 어디 11위 이쪽도 높네. 20위까지 높네요. 아마 영턱스크럽은 어제 그
슈가맨. 슈가맨 2에서 아마 영턱스클럽이 보셨어요 그것도? 이게 뭐 저 요즘에 요즘 실검연구소 하려고 요즘 테레비를 많이 봐요. 왜냐면 결국은 테레비에서 나온 예능이 실검연구소 올라와 갖고 여기 상상함 아직도 올라와 있네요. 근데 그 영턱스 클럽보다는 그분이 더 반갑지 않으셨어요? 누구요? 바람아 멈춰다오. 이지연. 그렇죠. 그때 우리 때 여신이었죠. 네, 원조 여신. 바람아 멈추어 노래까지 다오. 이 아침에. 난 몰라. 네. 참 뭐 그랬잖아요. 네, 좋네요.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네, 좋죠. 진짜 다시 얼굴 옛날로 빨개지셨어요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아 너와의 터. 원래 이렇게 노래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노래하시나요? 여러분 그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흥이 올라와서. 네, 축구 얘기도 있었어요. 리버풀 맨시티. 그 지금 뭐 그 프리미어 리그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맨시티가 지금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패 한 번도 안 졌어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맨시티 근데 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처음 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앉아서 이 진짜 프리미어 리그까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25% 30% 되는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그럼요. 이 글로벌한 이슈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대한민국 우뚝 섰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보여주시죠. 벌써 그 시간이 금방 갔네요. 되게 빨리 가네. 자, 오늘 어떠세요? 저 멈추어다오 그러네요. 바람아 멈춰다오. 아니 멈추어다오라고. 그 위에 바람아 멈춰. 아까 노래하신 그래? 거. 근데 이제 한정식님은 아마 내 노래를 멈추라고 그런 것 같아요. 노래 잘하셨는데. 박비상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무튼 너무 흥이 나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가수였어요. 아침 치고 발성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실검인 더불어주당 총재님 백광현 총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어요? 실검연구소 걱정 많이 하고왔거든요. 아침에 지금 잠도 안 깨 있고 실시간 검색어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제 슈가맨도 보시고 그냥 이게 가볍게 습자지 같이 털어주는 거죠. 뭘 제가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한 커플 들어가면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갈 때 너무 깊이하게 가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스킵하듯이 어제 슈가맨 봤냐? 거기 누가 나왔더라? 이 노래 이 정도 그냥 그렇죠.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 정치 얘기 나와도 가볍게만 그렇죠. 정치 얘기. 홍문종 오늘 경민하고 문제로 이렇게 됐다더라. 적어도 홍문종이 야구 선수인지 정치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국세청 뭐 연말정산이다 하더라. 그리고 미세먼지로 이게 무료라 하더라. 이런 정보도 좀 드리고. 이 대중교통 무료인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좋은 정보 저도 많이 얻어가고 또 많이 듣고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전문 방송인. 무슨 전문 방송이야? 방송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저희 개인 광고하면 오늘 4시 반부터 채널A 정치 데스크에 출연합니다. 채널A가 오랜만에 불러줬네요. 채널A 계속 채널A 디지털 조선 조선 TV 안 불러줬는데 오늘 오랜만에 불러갖고 오늘 4시 반에 채널A 정치 데스크에 1시간 동안 털러 갑니다. 폭파하고 오세요. 좀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자 셋에 하나 부렸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더불어주당의 총재님 백광현 총재님 모셔갖고 정말 즐거운 얘기 들었고 더불어주당 페이지 들어가서 뭐 아침부터 먹방 완전히 진짜 더불어주당은 많이 홍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민주정 편이잖아요. 제가 또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민주정 편에서 가십체라는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님과 여선웅 의원, 장부영 PD, 권경근 씨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에도. 아무튼 거기도 한번 불러주세요. 술 먹을 때. 알겠습니다. 술 먹을 때 불러주시고 아무튼 가십체도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 민주정 편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18년 1월 15일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오늘은 먹시피 그러니까 음식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 먹시피를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